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7월 26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7월도 이제 거의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분양하는 단지들 얘기들을 쭉 몰아놓은 기사가 있길래 기사들 좀 대충 읽어보고, 그 기사들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는 주택업체 임대료 무작정 내리라니 라는 기사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이슈인 것 같아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임대관리업,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 관련해서 다주택자들 또는 이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임대관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업자를 내고 주택임대 사업을 해라라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업임대하는 쪽에다가 임대료를 못 올리게끔 막고 있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쪽에서 기업형 임대하는 업체들한테다가 임대료를 얼마 이상 올리지 말아라 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문제가 됐고 다른 지자체들도 좀 가세하고 이런 형태인데, 보시면 자, 이제 이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 법적 상한선 지키는데도 이게 이제 이 법률에 보면 5%, 연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뭐 적정하게 올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연 2.6% 이내에서 인상을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제 건설 회사에서는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맞게 책정하고 있다. 이제 이거 너무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건 과도한 개입이다. 민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거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릴 때 지금은 사후 통보만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바꾸겠다. 관련 제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기사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22개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임대주택 건설기업 부영에 대해서 주택 임대료를 연 2.6% 이내로 인상하라고 공동 성명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주에 전년 대비 5% 올렸고 전주도 5% 보증금을 올렸고, 그래서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는 연 2.6% 이내로 인상하라고 지자체에서는 임대료 인상하는 것을 기업에다 이제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건설회사 측에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인상이다. 그래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연 5%,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죠. 연 5%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한 거고, 지금 올해 평균 인상률은 3.2%다. 5%가 아니라 그 지역은 뭐 여기서 이제 5%를 올린 거는 뭐 제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뭐 19% 집가가 올랐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 올린 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합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의아했다기보다는 처음 이제 보는 부분인데요. 부영은 2007년부터 진행된 총 6번의 임대료 인상 소송에서 모두 5% 이상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주택을 주로 짓고 임대료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많이 경험해본 기업이니까 5% 올린 거에 대해서 2007년부터 약 10여 년간 소송을 지금 한 6번 정도 했는데 전부 다 부영이 이겼대요. 5% 올려달라고 요청한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거에 맞춰서 올린 거겠죠.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관련해서 언론의 기사의 방향들은 대부분 좀 이 민간 기업이 너무했다 이런 뉘앙스가 좀 사실 느껴졌었는데, 이번 기사는 조금 그거에 반하는 뉘앙스에서 쓰여진 기사 같아요. 그래서 법적 상한선인 법적 상한선 내 임대료 인상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한 정부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 임대주택을 늘리고 이 중에 4만 가구를 민간 참여를 충당할 계획인데,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폭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규제를 하고 나선다라고 하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활성화되기 힘들다, 그런 지적인 거죠. 제가 이 문제를 되게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지금은 기업이지만
이게 사실은 기업도 민간이지만 개인도 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계속 저는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기사는 리모델링 기사입니다. 리모델링 기사가 2개 나왔어요. 재건축 열기 리모델링 단지로 옮겨 붙나라 그래서 매경에서 올린 기사인데, 이제 옥수동 극동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 선정했다는 기사 올 초에 상반기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 나왔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 클립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건 이 영상 끝에다가 첨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과거에는 그냥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리, 대수선, 이렇게 보수하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리모델링이 수직 증축, 수평 증축 이런 식으로 세대가 증가하는 형태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서 밀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반 시설의 문제도 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아파트 리모델링 하세요라고 서울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밀도를 봐가면서 리모델링을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 기본계획, 재건축 기본계획, 도시환경 정비 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이렇게 하게끔 해놨는데, 그 기본계획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도 수립하게끔 해서 작년 연말 2016년 12월 달에 서울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유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안 보셨으면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최근에 부동산 가격들이 서울 쪽의 부동산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되게 거세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동 극동 아파트가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을 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가격이 많이 좀 쫓아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 의견은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 가격까지 쫓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이제 이촌동 같은 경우도 이촌동 현대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최근 상승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같은 계획을 보고도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리모델링을 앞으로는 결국 지금 이제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노후화되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밖에 없잖아요. 헐고 재건축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 하느냐, 2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제 유지보수형을 위한 리모델링도 있고, 이제 거의 리모델링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타입 유형을 이제 나눠놨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어떻게 보면 대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도 없고 소규모 아파트들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될, 공부해야 될, 이제까지 재개발 재건축이었다고 하면 리모델링도 관심 있게 공부해야 될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 여름 가을부터는 조금 리모델링 부분이랑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그러니까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 이거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생활권 계획까지 좀 저는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좀 전에 내용에 이어지는 리모델링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정작 이렇게 리모델링 자체가 재건축 열기가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불이 붙는 모양새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찬밥이다. 그러니까 별로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기에 적극적으로 달라는 건설회사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개 지금 단지들 예시로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나왔는데, 건설사가 쌍용, 포스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쌍용에서 많이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사업이 만들어진대.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건설도 조금 이렇게 붙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들이 이렇게 리모델링 추진하는데 시공사들이 많이 안 붙는데, 기사에서는
재건축 사업보다는 뭐 수익이 좀 덜하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별로 잘 안 붙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재건축해야 될 단지들이 많이 남았고 이 물량들이 있고 또 재개발도 있고 하니까 큰 건설회사들이 안 붙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재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기존 1군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시장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의 의견까지 이렇게 첨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요거는 좀 지도를 봐가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건설사 수도권서 밀어내기 8월 분양 물량 역대 최대. 8월달이 원래 이렇게 핫한 부동산 시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 2017년 8월에는 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쪄 죽겠는데 이제 모델하우스 줄 서다가 진짜 쓰러지는 사람들 나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47곳 24,610가구가 분양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배가 233%가 급증했다 그래요. 지난해보다 뭐 많고 당연히 많겠죠. 작년보다. 그래서 8월 아파트 작년에도 많이 했구나. 작년에 26,000세대 올해 26,400 글자가 이상하죠? 26,436인데 24610이 더 높아. 기사에서 보면 작년보다 올해 분양을 더 했다라 그랬는데 이게 23,436인데 23인데 26으로 오탄한 거네. 그죠? 한 1000세대 정도. 1174세대 늘었네. 작년에도 분양 많이 했구나.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예요. 서울 중심으로 일단 보는 거니까, 서울 중심의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달 분양하는 주요 단지들 조금 살펴볼게요. 모델하우스 당장 이번 주부터 오픈하기 시작하죠. DMC 에코자이 가재일 뉴타운 6구역입니다. 지도상에서 한번 볼까요? 이 가재일 뉴타운이 이렇게 여기 경의선 가좌역이고요. 내부순환도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여기죠. 그리고 수색증산 뉴타운 있고 여기가 가재일 뉴타운인데 가재일 뉴타운 6구역 여기입니다. 경의 가좌역에서 이렇게 가면 도보 15분 거리 정도로 표시되네요. 여기에 지금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분양할 거고요. 모델하우스가 아마 현장에 지을 거예요. 자, 다음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개포시형 아파트 여기도 찾아봤었어요. 자,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렉슬 아파트, 이쪽이 이제 타워 팰리스 있는 도곡동이죠. 거기에서 넘어오면 양재천 지나오면 여기 개포동인데 개포시형 아파트는 이쪽 끝에 있습니다. 구룡 터널 사거리 가는 데 있는 이쪽. 여기가 이제 개포시형 아파트 재건축해서 짓는 단지가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죠. 여기가 또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분양할 거고요. 그리고 공덕 SK 리더스뷰 마포로 6구역이라 그랬는데 이제 공덕역 주변에 여기는 한번 살펴본다 그랬는데 아직 못 살펴봤네요. 이번 주 정도에는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위치 어디냐면 전 되게 익숙한 지역입니다. 용산이고요. 6호선 삼각지역, 그 다음 5호선 이제 마포 삼각지역에서 이렇게 마포로 넘어가는 길, 그리고 이제 5호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길 크로스하는데 공덕역이 있는데요. 앞에 보면 공덕역에 가면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요 부지입니다. 요 부지. 그래서 바로 초역세권이죠. 공덕역 나와서 초역세권인데 여기가 마포로 6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이제 SK건설에서 분양하는 SK 리더스뷰 여기도 이제 분양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살펴봤죠. 신반포 6차 아파트 재건축해서 GS건설에 짓는 신반포 센트럴자이 반포권역의 아파트들이 이제 나올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반포대교입니다. 이 반포대교 딱 넘어오면 좌측에 한창 요새 얘기 많이 나오는 반포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할 수 있냐 없냐 하면서 맨날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신반포 3차랑 경남 아파트 그리고 이제 반포 1, 2, 4주구 그 다음 반포 3주구 그렇게 얘기들 나오는데 신반포 6차 아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반포대교 넘어와서 우측에 여기 한 700 몇십 세대 되죠. 그냥 시점이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8월 안에 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요. 그래서 신반포 6차 아파트가 신반포 센트럴 자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에 나올 거다 일단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홍은 6구역 두산 2부라고 나왔는데 제가 여기는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홍은 6구역 찾아보니까 이게 재건축인데요. 예, 홍은 6 재건축구역이라 이쪽인데 이 지역 혹시 아시나요? 예, 저는 여기 홍제역 옆에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꼭꼭 찾아서 먹으러 가는 국수집이 있어서 가끔 차 돌리러 여기를 넘어가긴 하는데, 예, 여기가 지금 3호선 홍제역이고요. 내부순환도로죠.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균형발전 촉진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홍은동 벽산 아파트, 굉장히 큰 단지죠. 대단지 아파트 있는데, 이쪽에 이제 홍대 재개발 구역들이 있고, 네, 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홍은 6 재건축인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여기도 두산건설에서 분양한다고 하고요. 세대 규모나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사에서도 자세히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예, 이것도 몇 번 살펴봤던 위치죠. 서울숲 옆에 있는 거. 자, 지도상에서 보시면 여기가 압구정동이고 강 건너 성수대교 넘어오면 여기 서울숲이 있고, 예, 여기 이제 분당선 서울숲역 있고 뚝섬역 있고 2호선, 예, 여기가 이제 여기가 성수동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1, 2, 3, 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다음 뭐 얼마 전에 입주한 서울숲 트리마제, 그리고 여기가 뭐 워낙 이제 부자들 많이 사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갤러리아 폴에 있고, 이제 요 부지 서울숲역에서 내려오면 딱 연결되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여기가 이제 요번에 분양한다는 거고요. 아까 앞에 읽었던 기사에서 부영 얘기했죠. 이 땅을 부영이 갖고 있다고, 부영에서 옛날에 받았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호텔 지을 거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지을지. 아무튼 알짜 땅은 잘 갖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서울에서 주요 분양한 단지들이 이렇게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분양한 단지들이 있는데, 경기도도 눈여겨볼 만한 분양 단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신도시 택지지구 분양 물량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지축역 한림프레버 지축지구 B2블록. 여기 얘기했었죠. 지난달에 이제 지축지구의 첫 분양,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분양이 있었는데,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 예. 자, 지도에서 보시면 지축 공공주택지구, 지축지구 관련해서는 별도 영상에서 찾아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세요. 지축 보시면 제일 중앙에 여기, 예,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했고, 연이어서 바로 요 블럭, 예, 지축역 반도요브라 분양했죠. 그리고 요 뒷블럭 분양할 거라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세대수는 조금 더 큰데요. 여기가 이제 한림 프레버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지축역 한림프레버, 예, B2블럭, 여기가 8월 정도에 분양할 거라 그래요. 8월 안에 나올지 조금 뭐 한두 달 밀릴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분양에 나설 계획이고. 자, 그리고 삼송역 현대해리엇, 삼송지구 M4블럭이라 그랬어요. 지축하고 지축 바로 왼쪽 편에 있는 게 삼송지구죠. 지도상에서 보시면 삼송역, 예, 3호선, 예, 삼송역이 이렇게 있고, 이 옆에 도시지원시설이라고 써져 있는 블럭이 지적 편집도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 반 잘라서 이쪽이 M4 블럭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시설들은 벌써 분양하고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여기도 좀 분양을 하네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다산 신도시 살펴봤었잖아요. 저도 가서 공부 잘 하고 왔는데, 다산 신도시에서 진짜 않고 제일 좋은 위치 남아있는 게 이제 다산 진건지구 주상복합 부지인데,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라고 여기 분양한다 그래요. 자, 다산 신도시 지도 전에 살펴봤죠. 다산은 진건지구랑, 예, 지금지구랑, 그다음 기존의 부영 아파트 단지들 포함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여기는 이제 다산 신도시라고 주로 부른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다산 이 진건 쪽으로 8호선이 이제 연장돼서 구리를 거쳐서 이렇게 오게끔 되어 있죠. 8호선 지하철역이 이쪽에 들어옵니다. 그 윗블럭에 보면 요 블럭이 지금 주상복합 블럭인데요. 예, 이 블럭에 지어지는, 예,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좀 전에 설명한, 예, 아이비 플레이스, 예, 진건 아이비 플레이스 그겁니다. 여기도 이제 분양 나온다고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남 고등지구 S1 블럭 제일 풍경채. 성남 고등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요번에 성남 후반베르디움, 예, 분양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풍경채가 그 다음인데, 고등지구는 제가
영상 찍으려고 자료 준비해놨는데 바빠가지고 지금 아직 못 올리고 있어요. 그 영상을 못 찍고 있어요. 뭐 별로 큰 규모는 아니라서 금방 얘기 끝낼 수 있는 건데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성남 이 고등지구 위치 지도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곡이죠. 수서역 있고 세곡지구, 내곡지구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판교신도시고 여기가 구성남이에요. 어저께 기사 읽으면서 산성역 앞에 여기 신흥주공 아파트 재건축해서 분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구성남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구성남도 아파트 단지로서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바로 이쪽입니다. 고등지구라고 하는 데는 판교랑 세곡 사이 구성남 서쪽 편에 위치한 고등지구인데 여기에 이제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별로 크지 않아요. 4,000세대 규모의 보금자리 개발 예정 지구, 공공주택 지구거든요. 여기에 지금 두 번째 단지, 그러니까 이번 그 호반베르디움에 이어서 제일풍경채에도 분양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좀 볼라 그랬더니 예, 아직 그 변경된 블록 그 표시도 안 돼 있네요. 지도 안에. 대략 이런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관심 가는 단지 있으세요? 8월 달에 아무튼 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휴가철이고 한데 또 모델하우스들 열심히 북적북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신길 센트럴자이도 특별 공급 있었나요? 관련해서 뭐 아무튼 뭐 견본주택에 사람이 얼마가 몰렸다. 소진율이 97%가 넘었었나? 뭐 부동산 분양 시장에 쏟아지는 열기는 계절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원래 보통 여름철이면 조금 주춤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놀지 못해서 그런 건지 저도 조금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정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막 재미 붙여서 할 때보다 열정이 약간 죽은 것 같아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시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에 담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꾸준함은 순간의 열정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왜냐하면 항상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덤덤하게 어쨌거나 좋으나 싫으나 덤덤하게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그걸 갖다가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조금 해보려고 항상 마음에 담고 삽니다. 조금 재미 없어지는 것 같더라도 약간 좀 지친 기색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더운 여름이고 하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